약간 뭐 제 주변 사람들이 좀 독특한 걸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제 주변 사람들이 보편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정의당 그러면은 약간 좀 뭐라고 해요 종북 아니면은 뭐 너무 이제 강성 뭐 이런 느낌이 사실상은 좀 아닌데도 그렇게 오해를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어떻게 보면 빨간빛 이런 이제 빨간빛이 분노나 투쟁을 상징하는 이 빨간빛이 저녁 노을빛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 빛깔 자체가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는 게 그런 이제 생각에서 붉은 노을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기 뭐지? 블로크 치킨을 사오셨습니다. 지금 먹방 중입니다. 먹방. 약간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영상에서 먹방을 하는데 지금 라디오 방송에서 먹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네, 지금 저는 날개를 뜯어 먹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먹방이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 참 이게 오늘 다양하게 해본다 그죠? 네. 해보면서 찾아보면 좋겠고 이게 이번 이제 제가 오늘 토요일에 왔지만 토요일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이것저것 받았던 거 다 날리고 먹방도 해보시고 네. 음악방송도 해보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떠오르는 주제 있으면은 또 이야기 해보시고 예, 편하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반응 좀 남겨주시면 최고 좋겠습니다. 예. 현재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카카오톡 이나 페이스북 댓글로 방송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몇 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되는 분은 한 분 듣고 계십니다. 한 분. 네. 이종환 씨 한 분. 종환 씨가 독특한 건가? 아니 국민수 씨 체육장하고 저하고 맨날 싸우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일주일간 받은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시간 갖자고 하시네. 지금 마이크 안 된다 지금. 네, 지금 마이크가 안 된다네요. 이야기해보세요. 아, 네. 한번 체육장 지금 먹는 데만 너무 신경 쓰시네. 아, 예, 지금 치킨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오늘은 무슨 특별한 주제 없이도 네. 예, 우리 당원들끼리 또 사무처에서 일하는 당직자들하고 또 편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으니까 네. 오늘 첫 방송이라서 그게 훨씬 더 이렇게 좀 네. 부드럽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기 사무처 내에서 지금 최진석 국장이 온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한 이제 3개월 하고 그리고 오늘이 3개월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3개월 좀 넘었네요. 3년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닙니다. 뭐 저는 뭐 30년까지는 농담입니다. 30년. 농담이고요. 지금 또 이렇게 방송에 또 이렇게 하지만 재밌게 하려고 하지만 뭐 차장님께서 저한테 잘해주십니다. 차장님께 잘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정말? 잘해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또 많은 분들이 듣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방금, 이 여성분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직 소개도 안 했습니다. 네. 누구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안 궁금합니다. 예. 네, 안녕히 가시죠. 농담이고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거면 직접 소개하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잠깐 소개해드려야죠, 그래도.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사무처에, 경남도 사무처에, 현재 사무처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이라는 직위는 사무처에 있어서는 그런 모든 이제 사무처 직원들을 관할하는 그런 이제 직위고 굉장히 높은 직위죠. 모든 사무처 직원? 네, 사무처인데 네. 관할하에 있는 바로 직원. 접니다. 저를 관할하시는 이제, 갈굴 사람이 한 사람뿐이라서 참 네, 저를 관할하시는 앞으로 좀 사무처장님. 두 사람, 세 사람 갈굴 사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시네. 엄청 영어를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를 하는 모습 아무도 못 봤습니다. 이건 방송으로 이제 영어로 이따가 네. 소개를 영어로 하시면 한번 되겠네요. 해보죠. 저 영어로 처음으로 영어 하시는 거 보면 그 순간 바로 무섭죠, 제가 방송이. 머리가 떼끗집니다 지금.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영어로? 아니요. 아니 불어로 참 듣고 싶은 노래도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노래 틀어드릴 겁니다.
소개 부탁합니다. 아, 배경음악 깔아드려야 되나? 아, 제 소개요? 네네. 저 진짜 이런 거 못하는데. 자기 PR이나 자기 소개 이런 거. 참 쑥스럽네요, 이거. 여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제 얼굴도 한 번씩은 보고, 또, 이야기도 이렇게 해보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못 뵌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지금 처음에 제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작년 10월 21일부로 이게 이제 당사에 출근해서 도당 일을 맡게 됐을 때, 그때 이 카톡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70여 그때는 한 50여 명이었나요?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늘어나서 신입당원들도 막 초대하고 해서 100여 명까지 됐다가 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나가시고 지금 이제 현재 한 70분 되죠? 그죠? 네. 딱 70명입니다. 네, 그런 거 말고, 이제 뭐, 그런 거 말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거요? 이 마이크가 제가 지금 세팅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들어야겠다. 이게 처음 편하네. 방송한 게 우리가 참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높은 칠갑이고 정말 진짜 지금,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래도 최신식 장비입니다, 이게. 네. 우리 나름, 현실과, 네. 그리고 발품과,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제가 모았거든요. 마이크를 노끈으로 묶어놨습니다. 지나가다 주셨어요 이거? TV 수상기랑 이런 거? 이제 제가 최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텔레비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마산에서 진주를 저번에 이제 국도변을 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국도변을 가고 있었는데, 텔레비를 보려고 본 건 아니고, 네. 잠깐 샀는데, 옆에 빌딩에 네. 이걸 내놨어요. 내놨는데, 화면 사이즈가 크면은 내가 안 갖고 올려 했어요. 네. 근데, 억수 딱 아담하니 내 차가, 네. 그 짐차긴 한데, 실릴 것 같더라고, 이게. 네. 그러고 들고 다니기 딱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주변을 딱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책상 한 개하고 텔레비가 있었는데, 분명히 그거는 지금도 내가 그 폐품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예, 그 뒤로 전화는 안 왔는데. 보이겠죠. 저런 거 요새 누가 봅니까? 그래갖고 딱 상태는 확인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일단 들고 와가지고, 네. 집에서 한번 꽂아보자. 네. 그래서 꽂았는데, 이게 텔레비전 화질이 꽤 괜찮더라고요. 오. 그래갖고 이제 내 차를 중계차로 지금인데, 우리는 이 세팅이 네. 여기서만 끝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발전기도 얻어놨는데, 네. 그 김해 위원장이 빌려주셨는데, 발전기만 있으면 지금 요거 그대로 현장에서 현장이 가능하다니까요. 어디서나.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시작은 허접하나마, 중요한 건 방송에, 많이 가져가가지고. 예, 방송의 시작은 요런데, 방송 목표는 뭡니까? 아, 방송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목소리 나가는 거. 아, 예. 그러면 방송이잖아. 그 나중에, 우리 체육장인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건데, 처장한테 정식으로 네.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네. 딱 5만원짜리 CCTV 한 개면, 네. 이제 보이는 방송이 되는 거예요. 오. CCTV요? CCTV 우리 천장에 달아 천장에? 놓는 거, 예, 그런 거 달고 해가지고, 그거만 달면 다 이렇게 우리 이게 모습이 다 보여요? 화면 나오고, 소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취미 활동이니까 네. 이 정도는 제가 충분히 또 제 재능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재밌게 하고 그리고 TV도 그렇고 이제 스피커는 네. 내가 네. 아파트에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 일단 삼성부터 있는 걸 갖고 왔어요. 네. 예, 삼성이 또 그래도 네. 괜찮을 것 같아서 TV는 대우네요. 그런데요. 대우 이게 요즘 안 팔죠 대우 TV. 아니요, 저 얼마 전에 네. 테레비랑 새 냉장고를 구입했는데 네. 다 대우 걸로 샀거든요. 네. 대우 게 나오고 네. 광고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오. LG나 삼성에 비해서. 그래서 네. 기꺼이 샀습니다. 예. 성능은 똑같아요. 새 걸로 샀죠. 네. 예, 저는 요 아직 대우가 있죠. 좁거든요. 자, 스피커 좁고, 네. 스피커 잘 나오죠, 지금 우리. 꼴인 건 아니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예,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농담입니다, 농담. 네. 근데 너무 천재적인 것 같은 게, 진짜 네.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 마이크 스탠드에 또 아픈 역사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게 최초예요. 네. 방송을 하고 싶은데 마이크 스탠드가 없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노래방에서 안 쓰는 걸 좀 한 게 얻었는데 그게 이거고요. 오. 그래갖고 스탠드가 하나 있었는데 놓고는 묶으면 되겠다. 스탠드인데 마이크 한 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5만 원이 딱 있었는데 요거 전원이 안 돼가지고 하고 하면서 한 개 얻었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없으면 흔들거려서 뺐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능력에서 네. 하면 된다. 네. 결론은 소리 나가잖아요 지금. 네네네. 네, 소리 나가고 좀 있으면 뭐 화면도 나갈 것이고 오. 그럼 된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네. 당원들하고도 하고 네네. 이게 또 노유진처럼 네. 우리 경남 지역에서 네.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웃기죠? 네, 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웃기네. 제차 요거 하고 이거 네. 테이블만 싣고 가면 현장에 어디서든지 지금 발전기 있다 했잖아요. 어디서든지 방송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호흡 맞추면 네. 앞으로 충분히 네. 확장 가능성이 있다. 음. 저는 이렇게 이제 이걸 확신하는 거죠. 제 취미 생활이지만 확신이 이제 들어서 하는 거니까 말이 좀 길었죠. 예. 네. 지금 화면으로는 안 보시겠지만, 정말 이거 딱 보면은, 진짜 이거 고물상에서 이렇게 주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김나영 씨 아버지가 건물상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제 아니요 그런 건 장비가, 우리 진짜 공부하시는 스탠드 알죠? 공부하는 스탠드. 그것도 한, 거의 90년대나 볼 법한 스탠드인데, 거기에 노끈을 감아서 마이크를 묶어 놨어요. 그 정도로 지금 장비가 오케이. 천재적입니다, 거기까지. 천재적. 자, 장비 이야기는 이제 제가 이제 너무 딱딱해서 네.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 예. 예, 이제 오늘 시작을 하면서 게스트라고 해야 됩니까? 네네. 예, 우리 최국장님이 네. 이제 예상했던 게스트 네. 한번 오늘 오실 수 있다고 했던 게스트 네. 오늘 안 오신 분 누가 있어요? 오늘 최사만 선배님? 오늘 오셨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아 그래요? 누가 나가셨나봐요 오늘? 그죠? 네. 아니 저기 가능하죠? 전화하면 되죠? 네. 전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네네. 아 전화기 구입하셨나요? 모르겠어요. 일단 전화해보세요. 전화 가능할 걸로 아는데. 아까 제가 전화 한 통 해봤는데, 네, 전화를 안 받으시던데, 한 번 더 아마 오늘 해볼게요. 일 나가셨을 것 같은데 이걸로 바로 해보면 돼요. 마치 네, 시간이 우리 뭐 마치 편한 시간이. 방송이니까 편하게 또 연결해봅시다. 뭐 우리 뭐 다른 분들이 지금 댓글이 없기 때문에. 통화 중이시네? 통화. 그럼 좀 이따가 전화하면 땡땡하는 소리네요. 네. 그리고 또 누가 오늘 예상 인원이 누구였습니까? 또 김영식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우리 오시고 고양 계시는데. 위원장님하고 전화 한번 해보시죠. 네. 참, 잠시만요. 김용식 이창 위원장님. 김용식 의창지역위원장님이랑 도당위원장님 네. 두 분 다 오시기로 하셨는데 저기 뭐 의창지역위원장님은 네. 연락은 드렸는데 확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족구 같이 하기로 했는데. 맞다, 오늘 족구도 어떻게 됐어요? 아 처음에 족구 의창지역 성산지역 이렇게 족구하기로 했다가 네. 사람이 좀 더 적을 것 같다 그래서 등산으로 바꿨는데 네. 어제 잠시만요. 지금 전화 연결됐습니다. 스피커폰, 네.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끝났나?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요? 그게 지금 방송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네, 그 한마디 해주십시오. 뭘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 아무거나 이렇게 좀. 주제가 없나? 네, 주제는 지금 자유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이야기 안 하고 있나? 주민소환 이야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무실인데, 잠깐만. 네. 지금 나름 할 형편이 못 내는데. 그런 거 말고, 어려운 거 말고, 네. 어, 어려운 거 말고, 그냥 그냥 좀 편하게 그냥 당원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 그 생각하고. 방송 이름을 우리 위원장이 네. 우짜 끼고 네. 이거 그때 시작할 때 위원장님이 만드셨거든요. 우짜 끼고 위원장님께서 지으신 거구나. 네, 그 앞으로의 요 네. 의미를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아니, 내가 지금 상황이 정해서 와야겠네. 잠깐만, 담배 안 피고. 저기 있잖아. 네. 그 우짜 끼고를 하는데, 네네. 우짤 건지 잘 언론들을 해보라고. 네, 알겠습니다. 명언인 것 같은데요. 그, 제가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옷잘 끼고를 주민소환
이런 문제를 아까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네네. 뭐 법적인 요건 문제보다 네.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큰 거 아니냐. 음, 많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겠지만은 좀 검토를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네, 그 네. 정도로 하자. 예, 예.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휴일에 나와가지고 고생을 많다. 아,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뭐, 그냥 뭐, 대구에서 여기까지 이거 하려고. 젊음과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다 듣고 계신데,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현재, 당원들. 저희 당원들이 요거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께 한마디만 잠깐 간략하게 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원들 모아주세요. 고정당의 당원으로서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들 힘드실 건데, 뭐,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해서 열심히 잘 갖고 가보시다. 특히 웃잡히고 애청해 주십시오. 네. 됐죠? 네, 감사합니다. 신청곡. 네, 혹시 그 노래 신청곡 한 곡 전해 주시겠습니까? 노래? 네, 신청곡이요. 갑자기 뭔 노래냐. 나는 노래가 가만히 있자. 그거 있잖아, 왜. 째짜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아, 산호라면, 산호라면. 산호라면. 네, 산호라면. 산호라면 그거 한번 올려봐라.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방송 연결해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그럼 되나? 네, 위원장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네. 자, 준비됐습니다. 이제 노래 나가기 전에 멘트. 네, 지금 경상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김영식 위원장님께서 신청하신 산호라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는 여기까지 또 듣고 아직 MC라든지 게스트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입에 오물오물 거리고 있고 블로크 숯불치킨이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당원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편하게 되는지에 따라 또 우리의 앞에 또 결정되고 또 노출이 많이 되고 할 거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또 전화가 가더라도 반갑게 또 전화를 맞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장 뭐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지금 최사만 선배님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통화 가는데. 네, 통화는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전화를 안 받으시고 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 거제지역위원장 권영호 위원장님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받으시면? 전화해 오시죠 또. 네, 제가 바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권영호 위원장님께서 요새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소식이 궁금해요. 네. 지금 거제에 계시는 권영화 거제 지역 위원장님. 근데 우리 방송이 우짜 끼고잖아 이름이. 네. 네, 최영이 이름이 어때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요. 야, 그때 진짜 저는 위원장님이 정하신 줄 몰랐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멋진 이름을 정했죠? 뭘 해도 언제 어쩌기고 언제 이 판국에 그죠? 네. 진짜 요새 어쩌기고 소리가 전혀 나옵니다. 이제 어쩌기고 이제 우리 경례는 어쩌기고 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 현재 지금 저희가 경상남도 당사에서 얘기 알지? 봤어, 안 해. 네, 지금 현재 위원장님 목소리가 방송에 타고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좀 몰랐는데, 이거 밖에 나와 있는데. 네, 혹시 전화 잠깐 가능하시면은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여기 청취자들한테 한마디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말 한마디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또 대략 난감해. 어쨌든 우리 경남도당이, 앞으로도 조금 더, 열정적인 사람들, 당원들로 인해서 네. 발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조직국장의 사무처장이나 저 위원장님 다 노력하시니까 조만간 그 6월 7월 동시당직 선거를 해서 아마 한 걸음 더 나아간 경남 도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이죠? 네, 오래간만입니다. 위원장님, 저기, 네네네. 지금 바깥에 계신다니까 짧게 예. 한 개만 여쭤볼게. 네. 지금 그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때문에 네. 지금 의견 수렴 과정인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저번에 카톡에 잠깐 글 남긴 거 보긴 봤는데 네. 예, 주민소환 제가 글을 써갖고 지금 게시판에 올려볼까, 카톡에 올려볼까 하다가 지금 그 써놓은 건 있는데, 네. 그냥 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글 써놨는데 먹었다고요? 써놨는데, 못 올리고 있었어요. 못 올렸어요. 근데, 저는 글로. 원칙적으로 네, 그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저런 뭐, 어쨌든 산 넘어 산인 그런 것도 많지만, 제가 네. 글을 카톡이나 그 도당 게시판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막 써갖고 좀 떨리네요. 오늘 우리 떨리시죠? 야유회 갔다 와서 회사 야유회 갔다 와서 제가 뒤풀이 중입니까? 그러니까 제 음주도 좀 했고 그래갖고 딱 지금 방송하기 시기 좋으신 상태인데요. 음주도 약간 하셨고 바깥에 나가서 꽃도 보고 오셨고 지금 너무 긴장되면 못하니까 그 위원장님 그러면 저기 그 게시판에 그러면 글 올리는 거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아니 그 알겠습니다. 저희 토론방 만들었거든요. 게시판에 네, 네. 지역 맞습니다. 현안 토론방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다 올리시면 이제 서로 이제 네. 글로서 토론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보십시오. 네. 네, 너무 좋은 방법 같은데요. 아, 저희 당원들한테 올 필요가 없네. 네. 네. 네, 예. 저희 당원들한테 이렇게 갑자기 전화 드려가지고 정말 이거 무거운 이야기 아니고 아주 가벼운 이야기 한마디만 해달라. 홍준표 중에서 알려줘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해하면은 네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중에서. 놀라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민감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네, 제 나름대로 이제 당원으로서 네, 그래도 중지가 모아져야지 방향이 생길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게 좀 많이 모자라다는 거를 느끼고 그래서 네, 지금 방법대로 하면은 물론 지금 거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라도 해주시니까 네, 네, 뭔가 또 맞습니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네. 저도 예, 이런 방식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전화하신 게 네. 전화드린 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감히 전화를 드리고 네, 네, 뭐 이렇게 뭐 30초라도 이렇게 이야기 듣고 하면은 그냥 방향이 잡히지 않겠나. 네, 네. 다음번에 누구한테 지금 다음 차례 누구한테 전화 연결해볼까? 이 재밌는데요. 계속 진짜 이거. 계속 전화하고 싶은데요, 당원들한테. 오늘 오시기로 했던 오늘 좁고 못하. 김용식 아, 선생님. 예, 예. 김용식 의창지역 위원장님한테 전화 한 돌려봅시다. 지난번에 어딥니까 식당에서 네, 예, 횟집에서. 이야기하셨고 네. 또 그때 의창 위원장님으로 이제 또 시작을 하셨는데 네. 좀 이 스타일이 어떠신 것 같아요?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창녕에서도 뵙고 했었어요 저번에. 재미있으시고 네. 아주 넉넉하시고 예, 인품도 예, 너그러우시고 대신에 아주 정치적으로는 아주 과격하신 것 같습니다. 무장봉기파의 네. 수레입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연결해가지고 바로 연결될 때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대화할까요? 아니 계속 하세요. 네네. 하고 잘 받으시면 바로 우리가 네, 연결 바로 하면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그러면 분담 좀 하고 있을까요? 아니 네. 지금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방법이 일단 뭐 마음이 급하니까 또 이런 것도 있고 음악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쉬는 타이밍도 있고 다 좋은데 네네. 뭐 이렇게 일단 시작하는 거죠. 뭐. 네, 기분 좋습니다. 네, 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안 받으세요 지금? 아직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되시네요. 아 그러시구나. 하는 우리는
참 뭐 재미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듣는 당원들이 이제 반응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이제 글을 안 올리시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전화합니다. 글 안 올리시는 분한테 뭐 골라서 저 그러면 다음에 누구한테 한번 예. 누구 지현 형익 씨 형희 씨도 아까 뭐 지금 아, 졸업 작품 네, 중이라는데 지금 전화 한번 바쁘다고.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졸업 작품 중이구나. 그래도 네. 해보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여기 직접 아마 뭐 현장에서 네. 같이 이렇게 도와서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아까 잠깐 오늘 오면 좋겠다고 한 게 우리가 이제 위원장님의 허락을 맡아서 저번에 우리 도당의 소식들을 전하는 이제 당보 만들자 네. 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방송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네. 오늘 조금 저기 그 시간이 안 됐나 봐요 형익 씨가. 네, 지금 졸업 작품 형익 씨 지금 전화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형익 씨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되냐고 한번 물어봐요. 형익 씨 지금 잠깐 한 30초 정도? 1분 정도 전화할 시간 괜찮아요? 네. 지금 다름이 아니라 현재 팟캐스트 녹화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형익 씨 목소리가 지금 방송을 타고 나오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문제는 아니고 그냥 부담 없이 답변할 수 있는 건데 그 홍준표 주민 소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겁죠? 이게 조사를 하려면 소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환을 안 하면은 증거 인멸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네, 저는 소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제 구속 수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주민 소환해서 내리겠다는 그런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희 씨, 주민소환은 우리 도민이 투표를 해서 소환요. 네. 파면시키는 거예요, 공직에서. 주민소환요. 네, 네. 주민소환이 그게 다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네, 서명을, 유권자의 10%, 30만 정도 서명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유권자의 3분의 1, 33.3%가 투표장에 나가야 개표를 할 수 있고, 이제 과반이 찬성을 하면, 이제 그 순간 바로, 해임이 되는 겁니다, 도지사가. 네. 형 씨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해야 될 거라고 봐요. 형 씨 한 2,000명 받아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울려서 들리네요, 목소리가 잘. 네. 지금 물어봐요. 지금은 괜찮은가요? 초장님 목소리가 울리네요, 계속. 울려요? 네. 그럼 체육장 이상 괜찮은가요? 체육장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죠? 형 씨 지금 제 목소리는 어때요? 좀 울리네요. 아직 지금 방송이 처음이라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네, 형 씨 지금 어때요? 지금 괜찮아요? 목통 지금 형희 씨가 우리 목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니까 방송 소리가 안 들린다, 그죠?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통화를 할게요. 네네. 네, 통화를 하고 방송에는 방송에는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잘 들리죠, 형희 씨? 그러면 저기 지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저기 체육장님하고. 네. 잠깐만요. 여기 이해하면 돼요? 네, 형희 씨 혹시 지금 제 목소리 들려요? 근데 제가 형희 씨 목소리 안 들리는데. 네. 네, 형희 씨 지금 제 목소리 들려요? 네, 들려요. 네, 현재 그 구속 수사는 홍준표를 구속해가지고 수사하는 거고, 말 그대로 그렇고 그 주민 소환은 이제 아예 경남도지사직을 파면시켜가지고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거를 저희 정의당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당원들이 개개별로 생각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번씩 전화 돌려서 이렇게 여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속 수사 말고 주민 소환 요번에 해서 아예 홍준표를 끌어내리자. 여기에 대해서 그냥 대학생 당원으로서 편하게 그냥 개인 생각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요. 네. 만약 구속이 되면은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네네. 그러니까 뭐 주민 소환밖에 방법이 없는데 네.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같이 투표할 수 있는 층을 좀 두텁게 키워야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네. 그분이 구속이 된다면은 저희가 주민 소환도 같이 하면은 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소환까지 했는데 주민 소환 구속까지 했는데 주민 소환 시키냐 뭐 연민 뭐 이렇게 발생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구속도 하고 주민 소환까지 하면은 그래 저 뭐 돈 떼먹고 저 나쁜 녀석 막 주민 소환까지 하고 같이 끌어내려야지 하는 뭐 그런 여론도 좀 많이 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했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또 우리 청년당원, 진영익, 당원의 또 목소리를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졸업작품 한다고 많이 바쁘죠? 네, 이제 졸업작품 만들고 있어요. 그게 끝나는 게 언제라고 했죠? 다음 주 되면 끝나요. 네, 아무튼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저랑 통화해준 진영익 젊은 청년당원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형님,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파이팅! 화이팅! 그다음에 기회지역위원장 허영주 의원님께 전화 한번 해봅시다. 그 분명한 자기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기회지역위원장님께서 주민선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기회지역위원장님 평소 스타일로 저희는 대답이 예상이 되는데 자, 지금 전화 드리는 분은 김해시의 허영조 지역위원장님이십니다. 마이크를 조금 떼면 될 것 같아요. 네. 전화 통화 가는 동안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무상급식 운동본부에서 이제 주민소환에 관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된 예는 제법 되고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곳이 경기도 하남시에 몇 년 전에 그 전국 화장장 최대 규모의 화장장 유치 문제로 그때 이제 그 하남시 김항식 시장이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때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 주민소환까지 추진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때만 해도 주민소환이라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였기 때문에, 주민소환은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청구인 서명수를 충족하고, 또 투표율을 충족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개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르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전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선관위도 막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 청구인 서명을 갖다가 이제 그 숫자를 기껏 받아갔는데 그걸 또 무효화시키고 또 김항시 하남시장이 또 그것을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명을 갖다가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 또 헌법 소원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까지 받았던 서명이 전부 무효가 되고 다시 서명을 받는 이런 해프닝까지 겪으면서 결국 그것이 2~3년간 끌어가지고 이게 지금 120일 4개월 이내에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청구인 숫자는 무한히 넘겼어요. 하남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다른 곳에서도 청구인 서명인 수를 채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투표장에 가는 주민의 수였어요. 그 3분의 1, 33.3%를 채우지 않으면 투표하면 뚜껑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는데 그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것이 지금 하남시장 소환운동이었는데 31%밖에 넘기지를 못해서 결국 투표는 열지를 못했어요. 개표를 못했고 그때 같이 소환을 당했던 시의원 2명은 해임이 됐습니다. 결국 주민의 힘으로 해임이 됐고 이제 하남시장 소환운동은 그렇게 따지면 이제 실패한 거라고 이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31%라는 것이 개표하면 열지는 개표는 하지 못했지만 아주 높은 그 주민의 참여율이고 해서 그 여론이 전달이 됐던 겁니다. 그 여론의 압박을 받아서 결국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김항식 하남시장이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양보하는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성공을 한 거죠. 시민의 힘으로 그걸 막아낸 거죠.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주도도 강정 해군기지 마을 건설과 관련해서 제주도 지사의 도민 시민 소환운동 도지사 소환운동이 또 있었고요. 또 몇 군데에서도 삼척의 원전 건설 관련해서 또 삼척 시장 소환운동이 벌어졌고 전부 다 이제 청구인 서명은 무난히 채웠지만 투표 참가율이 낮아서 투표함을 열지를 못했는데 다 공통적으로 그때 소환을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때 소환 대상이 되었던 그 지자체장들이 그 다음번 선거에서는 아예 출마를 못하든지 공천을 받지 못하든지 아니면 낙선을 하든지 이 정치적 수명이 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네, 실패하더라도 그런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를 말씀 또 예.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 얼마 전 회의에서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 결국은 홍 지사 쪽에 뭐 면죄부를 주고 또 날개를 달아주고 또한 그 도정 파행을 가져올 수도 있고 말하자면 다음엔 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도민 여론이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들 그리고 또 이것을 추진했던 주체들 각 정당들 시민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또 정치적 후폭풍을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민들보다 더 큰 이제 불신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각의 견해인 것 같아요. 그것을 되짚어 생각해 보면 앞에 사례 다른 자치단체 사례에도 보여지듯이 일단 그 누군가 그러더군요.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얻는 것과 이것을 했을 때 얻는 것 그리고 하지 않았을 때 잃는 것과 했을 때 잃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 그러면 답은 명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고 우리의 도민의 목소리를 갖다가 전하지 않고 어쨌건 결과는 상관없이 우리 목소리를 전하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 도민은 당신이 하는 이런 식의 도정에 반대한다. 예. 그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과 똑같이 가는 거죠.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했을 때는 그 목소리가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다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문제되는 거는 선거 비용 문제인데 네. 그 저희가 만일에 주민소환 운동을 벌였을 때 그 과정에 드는 경비는 제외하고 선거에만 이것도 선거가 아니라 투표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130억 가량이 소요가 된답니다. 이것을 과연 도민 여론이 수긍을 하고 좋게 볼 것이냐 그런 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한때 그 언론 기사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탄핵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기사를 한번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자꾸 막 가까이 정말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뽑은 리더가 잘못했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할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끌어내릴 줄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냥 그 자기가 이제 수능 성적이 높아서 이제 그 똑똑하게 하는 부분 말고 의식적인 부분에서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감동받은 적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홍준표 도지사의 소환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또 항의할 건 항의해야 되고 또 추진해야 될 건 또 추진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부분도 저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또 지금 대학교의 진주의료원 사태 같은 경우에도 서명운동 받으러 가도 이제 학생들의 심리 안에서는 이거 서명 받는데 괜히 여기 내 이름 적었다가 내한테 뭐 나중에 불이익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한 아직까지는 그런 옛날에 7, 80년대를 살아온 선배님들이 가진 용기 그런 용기와 아직 지금 이제 취업 때문에 취업 못하면 이제 생계가 이제 위협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자기 미래에 대한 운명 자체가 오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지금 있는 것 그게 같습니다. 사실이 현실이고요. 앞으로 이제 만일에 진짜 주민소환 운동이 추진되면은 그게 가시화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남시에서 청구인 서명인 수는 10%를 훌쩍 넘기고 굉장히 이제 성공적 이거는 이제 되는구나. 소환 이제 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해임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믿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투표장 간 사람들은 이제 31%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 이유가 그 동안에 이제 그 시장 쪽에서 시청인가요? 그 공무원들이 다각도로 투표장에 가지 못하게 협박하고 방해 공작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투표장 가는 사람들은 그 또 지역이 시니까 좁잖아요. 경남도보다. 투표장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시장한테 반대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여길 거고 간과할 거고 전부 신상 주소라든지 주민번호 앞자리 이름 전화번호 같은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군지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서명할 때부터 해서 이제 실제로 투표가 진행되면서는 더더욱 격한 방해 공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네. 뭔가 찍힐까 두려워서 낙인이 두려워서 투표장에 실제로 많이 못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투표장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투표율.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문제죠. 때문에 예, 걱정하는 투표율 거죠. 때문에 가장 그러면 걱정하는 거죠. 서명 받는 거는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당직하시는 분들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그것도 진주 힘들다고 보시는 거? 서명 받는 거가 지금 유권자의 10%니까 30만인데 진주 의료원의 2배거든요. 진주 의료원은 지금 이제 5%잖아요. 그리고 이건 주민투표이기 때문에 주민소환 경우는 이제 그 조건이 가중이 되는데 지금 진주 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그 성과가 지금 한 달여를 앞두고 마감 시간 한 달을 앞두고 썩 좋지는 못해요. 하지만 사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민소환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그 도지사의 실정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이제 무상급식 중단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예, 훨씬 뭐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구인 서명은 무난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투표율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선거하고 같이 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다른 선거라 하면 지금 닥친 내년 내년도. 총선을 말씀하시는데 그때까지는 어,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주민소환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에 보면 법적 요건이 나와 있는데 네. 총선 전 3개월 네. 3개월 그 이내는 네.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법적으로. 아, 그러면은 일단은 단독으로 투표를 하는 날을 잡아야 되는 거네요, 일단은. 예, 그렇고 지금 저희가 소환을 추진하자는 쪽에서 지금 7월 1일부터 이제 소환이 법적으로 가능한 네. 임기가 1년 되는 시점 네. 되고 가능한데 7월 달부터 당장 추진을 해야 내년 12월, 1월 이렇게 투표가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 지금 되게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자는 쪽에서는. 그 이유도 총선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일단 저희 빼고는 일단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처럼 지금 다른 단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정당이라든지. 지금 무상급식 운동본부에서는 뭐 저희 정당을 비롯해서 재단체들이 다 가입돼 있는데 함께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장을 주민소환 쪽으로 정한 것은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 통진당
분들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연합이나 경남민주행동 같은 데는 그리고 교육희망연대 이런 데는 이제 추진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제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저희 정의당, 노동당은 아직 입장 정리를 못했고 새정치연합은 부정적인 쪽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갔습니다. 최종적인 건 아니라 하지만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갔고 노동당은 지금 이제 숙고 중이고 저희 정의당도 지금 이제 의견 수렴 중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을 5월 안으로 각 제 단체 정당의 입장을 밝히고 추진할지 말지 지금 매듭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 제가 그냥 일반 평당원으로 봤을 때 네. 이 뜻이 모아지는지의 여부가 이제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그 연대의 강도라 해야 될까요? 연대의 그런 척도 네. 네, 정도의 모습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고민은 또 해봐야 되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어떤 고민이냐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연대를 했을 때 우리한테 그럼 실익이 있을까? 그렇다면은 어차피 주민 소환의 연결은 우리 당의 실익으로 연결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했을 경우의 실익과 그리고 우리가 안 했을 경우의 실익과 그 두 가지로 한번 또 나눠서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네, 좀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성사 여부와는 그거는 이제 별개로 그냥 생각 안 하고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연대를 했을 경우의 실익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연대를 했을 때 실익은 그니까 뭐 답을 우리가 여기서 내자면 네, 그런 건 그렇죠. 아니고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한 1, 2주간에 걸쳐서 무상급식 운동본부에서 각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학부모들 중심으로 여론 수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이거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여론 수렴을 들어가서 그거 갖다가 이제 모을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민 소환을 한다면은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예, 지금 들끓는 민심 이것을 모아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도까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의견을 모을 건데 저희 당으로서는 지금 무상급식 운동 중단을 막아내는 그 싸움과 그 운동에 계속 함께 해왔고 적극적으로 연대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학부모들께서 이거를 도저히 그 무상급식을 원상복구하는데 해볼 거 다 해보고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 주민소환만이 이제 최후로 남은 해볼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주민소환 하자라고 결정을 하시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연대해서 예, 같이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정치적으로 실익은 그닥 중요하지 않고 학부모님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최고 중요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그 목소리를 듣는 방법에 있어서는 대신 들어오는 내용을 우리는 이제 한번 거쳐서 듣고 판단하고 내용이 이제 처장님의 생각이시고 그렇게 또 가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시고 우리 체육장님께서는 그러면은 1년에 가정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현장의 학교 네. 앞에서 네. 그 피켓 들고 네. 이렇게 또 많이 서 계셔봤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일단 개인의 생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우리 당을 고민해봤을 때 기준을 뭘로 잡는 게 좋을지. 네.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우선 뭐 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민 소환 운동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당직자들부터 시작해서 당원들 일부 이제 활동하는 당원들 그리고 운영위원분들하고 같이 일단은 주민 소환 운동에 들어가면 일단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서명도 완벽하게 받아가지고 서명 인단은 10%를 넘겨야 되고 일단은 확실하게 시작했으면 성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간에 뭐 중간하게 그거 서명 다 못 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모양이 제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서명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무실 업무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진하게 되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시간적이나 에너지 소모가 많이 이제 줄어들 수 있다는 그 에너지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 하면서 네. 보면은 우리가 실익을 뭘로 남길 수 있을지 네. 그 기준을 뭘로 잡는 게 좋을까요? 아마도 이제 저희는 정당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의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하는 게 우리 정의당한테 표에 도움이 되는지 표에 실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이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제 지금 전화 드렸던 부분들은 저희 당원들한테 연락을 드린 거고 전혀 정치하고 무관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정치에 무관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 혹은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이 중계차 타고 이제 다가가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아니면은 전화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접수를 좀 해보는 것도 어떻겠냐 이런 생각은 조금 더 가져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기준은 일단 득표가 많이 되는 쪽으로 우리의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라는 결론은 나오는 거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원칙은 이제 네. 정의라는 대원칙 안에서 우리가 설령 득표가 좀 안 되더라도 이길 맞다 싶으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이 무상급식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주민 소환이야라고 이렇게 연결짓는 게 네.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혹은 이제 물론 성완종 사건 비리가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홍준표를 끌어내리기까지 일반 보편적인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벌떼같이 참여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물론 벌떼같이 참여해 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 조금 더 당원들의 의견을 조금 저는 들어보고 싶은 편입니다. 제가 이제 일반 당원이고 네. 이제 평당원이고 저는 이제는 웬만하면 안 숨기려고 해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대로. 네. 그래서 제 지금 이제 열쇠 꾸러미에도 우리 정의당 USB 한 개 얻은 거 걸고 다녀요. 이제. 네. 예, 그럴 정도로 이제 저는 조금씩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이제 저도 제 목소리를 정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데 아까 이 주민 소환 운동 네. 이건 말 그대로 운동이잖아요. 주민 소환이 아니고 주민 소환의 운동이잖아요. 운동이죠. 예, 제가 운동이 붙는다면 저는 찬성할 것 같아요. 예, 운동이라는 거는 물론 지향점이 있고 그다음에 도달해야 되는 목표를 가진 게 있지만 뒤에 운동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토론회 준비할 때도 보니까 제목이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민 소환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맞습니다. 이런 운동. 거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운동이라는 것은 지향점을 두되 네. 최선을 다 하는 거고 그 와중에 홍반장이 우리 의도대로 주민 소환으로 안 내려오고 다른 방식으로도 내려오면은 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더 좋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파생 효과는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운동으로 가자는 네. 쪽에 있고 물론 힘이 많이 붙이고 우리 당직자분들이라는 게 많이 힘들고 하겠지만 저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죠. 네 하겠지만 당원의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그럼 이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수 게. 있는 것이 뭐가 있냐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론이 나오고 하겠지만 다른 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돼 네. 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네. 연대 없이는 아직까지 우리는 못 자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고 중요한 우리 또 당원들의 배가 운동도 또 필요한 것이고 네. 우리도 거기에 실익을 좀 넣어서 네. 저는 주민소환 운동으로는 네. 해보는 게 어떨지 뭐
또 다른 지역의 다른 분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다음번 토론이 다음 주 금요일 오전이긴 하지만 꼭 그때까지 뭐 데드라인을 정할 필요는 없고요. 네. 지금 뭐 5월, 6월 달까지 6월 10일부터는 뭐 저희 전국 동시당직 선거 절차에 들어가긴 하지만 계속 좀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풍부하게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딱딱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같이 조금 진지하게 네.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뭐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면 더 도움이 되신다고 이렇게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견 표출하는 게 네.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우리 듣고 계신 분들. 네, 지금 청취자 선배님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각종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 소환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선배님들도 그렇게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원들이 다 생각이 다 같지가 않잖아요. 이게 당원들이 거의 뭐 500명 있고 10,000명 있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우선은 좀 의견을 표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 소환을 할 거면 진짜 강력하게 해서 밀고 나가서 확 질러버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정의당의 당원들이 가입을 잘 못하는 이유 쉽게 이게 정의당이라는데 쉽게 못 다가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어떤 방법을 고사해야 하는 게 나을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주민 소환에 동참하지 않고 저희 정의당의 그 존재를 드러내고 또 대중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다른 방식이 있다면 그걸 강구해야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딱히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노도와 같은 물결로 지금 주민 소환 운동이 전개된다면 거기를 함께하지 않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예. 네, 뭐 혹시나 또 선배님들 지금 현명하신 선배님들 좀 많기 때문에 또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지금 홍준표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홍준표를 끌어내리는 주안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도정 운영이 주안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둘 중에 한 개만 많이 선택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네. 주민 소환 이야기는 계속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진주 의료원 강제 폐업과 네. 특히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서 그때 뭐 여러 가지 토론회에서 난 학부형들조차도 네. 정말 하다 안 되면 우리 힘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야기는 이 사건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 뇌물 사건이 터지면서 더 이제 말하자면 분노가 커져버린 거죠. 저는 뭐 때에 따라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판단과 의사결정들,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정치적인 잘못된 부분들, 이 부분이 가장 주안점이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정 수사해야 되고 여기에서 구속 수사를 하든 엄정 수사를 하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일단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과는 또 별개로 또 이때까지 도정 운영을 했던 부분에 대한 잘못을 가지고 주민 소환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좀 생각합니다. 주민 소환 운동을 전개한다면 네. 예, 성완종 리스트 뇌물수수 사건 그는 이제 법적인 판단에 맡기고 네. 나머지 이제 도정 파탄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근데 약간 좀 그렇게 또 확정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네. 좀 이렇게 이야기가 풍부하게 안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를 네. 하고 네, 저도 그렇게 이제 오늘 또 음, 처음인데 네. 너무 또 깊이 가버리면 네. 다른 그리고, 분들의 의견도 못 예, 들을 수도 저희는 있을 것 그냥 같고. 일개 당직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당원들의 일단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우리 오늘 위원장님 오셨는데 아직 안 앉으세요. 네, 네. 우리 빨리 카톡으로 빨리 앉으시라고 압박 좀 해주시고요. 예? 이제 진지한 내용은 네. 또 뭐 중간중간에 하고 음, 오늘 이렇게 또 이제 하는데 벌써 7시거든요. 시간이 네, 네, 7시 10분이에요. 오늘 5시부터 지금 했는데 네. 이제 시간이 딱 조금 오버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예상 시간 7시인데 30분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고 예, 20분 남았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네. 앞으로 네. 우리 이 방송을 어떻게 음. 만들자. 네. 우리 대충 대안은 잡았지만 네. 짧게 그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아 제가 이야기할까요? 네, 이렇게 한번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위원장님 뭐라고 해? 짝기구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리더가 아 그래 할까요? 그렇게 해야죠. 일단 우리는 당직자. 일단 저기 2014년 11월 달에 네. 그 고성에 그때가 우리 뭐였죠? 경남당원 우리 경남당원 고성에서 그거 네. 성관이가 주최하는 당원 연수. 당원 연수 맞다. 그때 우리가 처음 일단 시작을 했었던 건데 그것도 참 우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정말 우연이었죠, 그죠? 방송하는 우연히 게 거기서 고성에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방송하는 게 이게 뭔가 갖춰지고 있잖아요. 막 우리 딱 그 스튜디오 세팅되고 마이크 딱 갖춰지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 자연스러움이라든지 자생적인 느낌이 안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 차에 마침 있었어요. 네. 위원장님하고 이제 사전 답사 오셨다가 그 갈모봉이라는 그 앞에 앉아가지고 방송을 바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때 이 방송 이름도 나왔어요. 우짜끼고. 우짜끼고가 좋겠다. 이래야 네. 우짜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 방송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진짜 우짜끼고를 물어보는 사람도 오고 네. 그리고 우짜끼고 했을 때 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오고 답이 없더라도 이제 전화상으로라도 목소리를 넣고 해서 모아 나가는 목소리를 모아 나가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제 생각이 있고 뭐 또 필요하다면 제가 이 역할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불러주시고 이제 계획상으로 일단 지금 이제 남기자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네.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하되 토요일 날 매주 격주로 하든지 뭐 되는 대로 토요일 날 네. 일단 항상 방송을 하는 걸로 하고 해보는 게 어때야 한 4시부터 한 6시에서 7시까지 네네.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 생방송은 이렇게 갑니다. 지금 생방송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방금 위원장님 방금 몇 명이었지? 지금 이제 65명이 듣고 있다라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65명이나요? 하긴. 생방송으로 듣고 있는 사람이 숫자가 나와요. 글쎄, 근데 65명이 듣고 있나? 근데 그런 거 아닌가?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최진석 국장님이 목표로 잡은 인원이 있었어요. 2015년 연말에 215명 2015명 할래 했는데 0은 빼고 215명인데 그래도 그만한 인원에 우리가 이제 한번 시작해보는 거죠. 해보고 내용은 그렇게 방송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당원으로서 느끼는 점은 이 사무처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항상 있을 거예요. 네. 그러고 이 이야기를 의견을 듣고 싶은 내용도 되게 많을 거고 물론 위원장 계시지만은 그럴 때마다 여기서 활용을 잘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원들 중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직접 오시는 게 최고 좋지만 물리적으로 힘들면 전화상으로라도 그 준비하셨다가 무제한 통화 여기 최진석 국장하고 저하고 무제한 통화가 되니까 네. 그 전화 요금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고. 전화통화 너무 좋네요, 진짜. 네네. 그래서 한번 해보실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정규 방송으로 올립시다. 그래서 여기 팟캐스트 그 팟빵 그 이용료 네. 그거 이제 해결해 주실 걸로 믿고 네. 비싸요? 한 달에 한 15,000 정도.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 업로드를 시키면 이제는 정식으로 이제 등록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청취하실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잠깐 저는 기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이걸 들으면 그러니까 그 핸드폰에다가 이걸 틀어놓고 다른 작업이 된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플레이 시켜놓고 안드로이드 폰에서 카톡도 되고 뭐 다 된대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또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월 1, 2회 방송에 우리가 한번 해보고 오늘은 그러면 1회 방송으로 네네. 어떤 식으로도 한번 마무리를 하고 음.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님 안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하고 우리 7시 반까지만 오늘 하고 끝내죠. 제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위원장 마이크를 끌고 가셔도 됩니다. 예. 예. 아까 잘하신대. 자, 지금 잠깐 회의 가셨다가 오셨어요. 지금 위원장님이시고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우리 위원장님이시고 예. 지금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짜끼고 위원회 컨텐츠 모르겠는데 이름 모르겠어요. 그냥 우짜끼고인데 이게 당보도 제작하는 인원도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팟캐스트 시작했고 그런데 우리 오신 김에 이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예. 앞으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청취자 수가 많으네요. 저는 한 서너 명 이러고 있나 했는데, 청취자 수가 650명? 65명. 예. 보자, 이게 국정 홍보처 비슷하게 일방적인 도당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 사회 각계각층이나 당원들, 다양한 당원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전파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하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옵니다. 근데 65명 청취자 저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유스트림을 방금 오면서 깔았는데 상당히 청취자가 많네요. 아닙니다. 지금 한 명 듣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 보셨습니다. 65명 맞아요. 맞습니다. 예. 일단 예, 이야기하세요. 예. 그래서 다들 고생 많은데 그래 열심히 해서 한 명이 못 듣고 60명이 못 듣겠습니까? 합시다. 예, 고생 많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원들의 이야기 듣는 시간 뭐 한 번 아니면 또 한 번은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좀 우리가 생각보다 당원이나 당직 활동을 하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대학생 때는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접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게 좀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당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제 회사나 아니면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계속 전해들어서 당원들하고만 계속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비슷한 사람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있기 때문에 대답이 거의 좀 한정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발전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역민들 좀 초청할 수 있으면 우리가 중계차 끌고 가서라도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라도 좀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실은 그분들은 거의 진짜 100% 투표율이라고 해도 그 거짓말이 아닐 만큼 투표 날만큼 확실히 지켜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어떻게 보면 설득해서 모시고 오는 게 우리의 또 임무라고 또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좀 소통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나머지 10분 정도를 이따가 이제 우리 정리를 하고 노래 잠깐 틀어가지고 노래 듣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그 가로스 그늘 아래서 예. 예. 이 노래 뭐 사연이 있습니까? 그냥 그 노래 들으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가로등 그늘 아래서인 줄 알았습니다. 가로등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로수더라고요. 이상하게 예, 가로등이라고 읽히는 게 가로등이 이렇게 어두운 불빛에 이제 그 붉은 가로등 이런 느낌이 노래에는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잘못 해석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장재인이 부른 거 더 좋아해요. 예, 예. 아니, 지금 우리 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지금 우리 최진석 국장님 이야기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예, 수다가 많으면은 좋죠? 예, 일단, 이 수다 많은 최 국장님이 듣고 싶어 하는 노래, 장재인이 부른 노래고, 이문세 노래, 네. 지금 이제, 방송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처음인데, 오늘 소감 일단 이야기 하시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항상 이렇게 틀에 박힌
일만 하다가 기자회견 갔다가 회의 갔다가 또 당사에서 그 평범한 항상 일상적인 업무 보고 이렇게 틀에 박힌 듯이 이렇게 업무를 보다가 우리 젊은 당원들 덕분에 이 새로운 시도를 해서 정말 뭐 이렇게 앞으로가 기대가 되고 오늘 하루 얼마나 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이런 자리 마련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뭐 그냥 서로 토크 주고받고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들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네요, 현장에서.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틀을 잡아 나가면서 또 계속 내용을 갱신의 내용과 방법상의 갱신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당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동맥과 같은 이런 구실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뭐 지금 예. 오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는 정식으로 제 나름대로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해보자는 각오를 다지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틈날 때마다 고민해서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65명인지 한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누정 65명. 우리 저 진주의 종관시 사무국장 꼭 안 좋은 일이 있는 줄 아는데 기운 내고 마음 추스리고 하나하나 잘 풀어가봐요. 그리고 팟캐스트 웃자끼고를 기획하는 우리 국민수 당원도 근성하시고 다음에 또 힘차게 만납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방송은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기획을 전혀 안 하고 온 상태라 뭐 좀 허접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이제 이런 세팅으로 토요일 날 한 4시나 5시부터 해가지고 조금 나른한 시간에 집에서 그냥 이 방바닥에 그 배 깔고 들을 수 있는 방송 정도 우리가 한번 목표로 해가지고 편하게 이야기 주고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카톡방에 이상규 당원님. 예, 진해 조직국장님이시죠? 예, 지금 글 남겼는데 처장님 말씀 중이시네요. 음질도 좋아요. 예. 오늘 두 분 너무 고맙고요. 두 분만 들으신 거예요? 예, 종관님과 지금 이상규 당원님하고 두 분이 글 남겼는데 오늘 두 분이 청취를 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나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많이 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듣고 싶은 노래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노래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의 신청곡으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어떤 노래로 마무리할까요? 제가 옛날에 카톡에 좀 몇 번 올렸던 노래인데 예. 김민기의 봉우리 한번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예, 그러면은 지겨우실지도 모르겠다. 예, 그러면은 김민기의 봉우리 노래 들으면서 이제 방송 끝내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예, 소재도 많이 올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거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대로만 흘러 고이. 작은 배들이 연기 뿜어 가고 이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하여 친구야, 우리가 오른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우리 땀 흘리며 가는 여기 숲속에 좁게 난 길, 높은 곳엔 봉우리는 없는지도 몰라.